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위가 너무 약하신 분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이신데요. 너무 위가 약하다 보고 그러니까 식사를 못 하실 정도고 매 식사를 죽으로 하신다고 하세요. 그 정도로 몇 끼를 식사를 못 하실 정도로 안 좋으신데 진단을 받으셨어요. 류마티스 환자분들이 약을 얼마나 좀 강하게 많이 독하게 드셔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께서 통증이 뭐 걸어 다니실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심했고요. 몇 개월 전부터 그렇게 심한 통증을 가지고 계셨고, 위는 원래 약하셨고, 그래서 삶의 질이 너무 낮은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병원을 가셔도 약을 좀 잘 못 드시다 보니까 병원 가시는 것도 좀 꺼려 하셨던 그런 분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분의 진단 결과를 보니까 ESR이 9 정도 나왔어요. 근데 통증은 너무 심하거든요. 그런데 ESR 9고 CRP가 0.1. 물론 정상적으로 류마티스가 없으신 분들의 CRP는 0.01, 0.02 이렇게 소수점 두 자리까지도 가거든요. 그런데 정상 범위는 0.3 아래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정상 범위에 들어가죠. 그리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11 정도가 나왔고요. 적혈구 수치가 3.31이 나왔는데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굉장히 빈혈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호상구 수치가 0.16 아주 그냥 정상적이고요. RA 팩터가 3.92가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요, RA 팩터가 막 100도 넘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3.92는 정상 범위 안에 들어있는데 몸은 너무나 힘드신 거예요. 특히 통증도 힘들지만 위의 통증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렇게 힘드신 분을 어떻게 관리를 해드릴 수 있을까? 어차피 고용량의 영양소가 들어가야만 이 질병으로부터 좀 벗어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어떤 방법이든 내가 이걸 먹고 좀 치료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영양소를 드려봤는데, 뭐 역시나 제가 드린 용량만큼을 다 드시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캡슐을 좀 닦아서 죽하고 같이 비벼서 이렇게 같이 드시는 거, 그래도 용량을 좀 적게 이렇게 드시는 방법을 선택을 해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적게 드셨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꽤 괜찮아졌다. 그리고 이제는 좀 걸어 다니기도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요. 지금 7월 20일부터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두 달 정도 지나면서 상당히 많이 좋아지셨다. 그리고 유산균 같은 경우는 캡슐을 까서 드시면은 그런 대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유산균은 좀 정상 용량으로 드셨어요. 근데 제가 좀 의아한 점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의 어떤 진료 소견서, 그러니까 대학병원을 가시라고 이제 정형외과에서 진단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가시라고 말씀을 듣고 진료 확인서를 받으셨는데, 여기에 아나라는 항체, 그다음에 앙카라는 항체에 이상으로 의뢰 드립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인자라든가 CCP 항체, 이것도 류마티스를 진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CCP 항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어떤 수치적인 것도 ESR도 물론 9는 낮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상 범위 안에 들어있지만 9도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어떤 특이할 만한 염증 수치가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나라는 수치하고 그 항체하고 앙카라는 항체의 이상으로 의뢰드립니다 써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앙카라는 항체 검사를 많이들 안 하셔서 이쪽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제가 검색을 하면서 이 앙카라는 항체를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향한 항체인데요. 요 앙카라는 항체가 있게 되면은 주로 혈관염이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관절통,
이나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이 근육통, 관절통에도 영향을 미치는 항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라는 항체는 많이들 좀 아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항액 항체라 그래서 우리 세포 내 핵 속에 들어있는 그런 항체의 총 그 어떤 전체적인 총 항체의 개수? 항체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나 항체도 많이 검사를 하는데 앙카라는 항체에 이상 반응이 보였고 혈관염에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분께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위 내시경은 언제 하셨어요? 그랬더니 좀 예전에 하셔가지고 지금은 위 내시경을 하실 수가 없대요. 왜냐면 하시는 과정에서도 위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겁이 나서 지금 하실 수가 없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하셨을 때 장상피화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장상피화생이라는 것도 위 조직이 거의 장 조직처럼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염증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 장 조직처럼 바뀌는 지금 상태가 이분의 지금 이 상태라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살짝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혹시 이 앙카라는 항체로 인해서 혈관 조직에 손상을 받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보거든요. 적혈구 수치도 너무나 지금 낮은 상태고 위 점막도 굉장히 안 좋고 보통 이게 혈관염이 생기게 되면 구강에 염증이 생기거나 구강에도 굉장히 점막에 혈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궤양이 생기거나 막 성기에도 이런 그 점막에 궤양이 생기거나 이제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분은 좀 지켜보면서 혹시나 이런 항체로 인해서 다른 혈관염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을까. 꼭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기보다도 정확한 좀 진단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요게 그 어떤 종류의 항체든지 간에 우리 몸에 그 잘못된 자가 항체로 인해서 생긴 거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이 영양학적인 요소들이 다 같이 아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제제를 잘 못 드신다고 하셔서 어떻게든 어떤 방법이든 좀 고안을 하셔서 이 제제를 좀 잘 드실 수 있으면 어쩌면 위도 많이 좋아지시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도 어떤 뭐 버섯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 면역에 도움된다는 이런 제제들을 그 식품들을 드시면서 위가 많이 회복됐던 경험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 환자분의 경우는 꼭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라 또 다른 항체에 의한 혈관염인 것도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실 때 그냥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그러면은 많이들 알고 있는 거지만 뭐 특별하게 좀 뭐 연골염이라든가 정말 너무 희귀한 질환들이 있잖아요. 그런 질환들을 딱 받으셨을 때 더 억장이 무너지는 많이 알려진 질환보다 정말 생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질환들을 접했을 때 굉장히 두려움에 쌓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가면역 질환의 이 전체적인 틀은요, 내 몸의 면역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다 치료가 되고 있고요. 이분이 병원 가시기를 너무 싫어하셔서 지금 아직 병원에 가보시진 않으셨지만 또 ESR 수치나 CRP나 이런 것들의 변화도 제가 계속 추적 관찰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실시간으로 치료하고 있는 이 관리해드리고 있는 분들의 혈액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한 달, 두 달 계속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자가면 환자분들 제 영상을 좀 꾸준하게 보시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냥 자각적으로 주관적으로 좋아졌다가 아니라 수치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또 희망을 갖고 가셔도 될 만큼 상당히 좋은 개선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